두통으로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라는 설명을 듣고 오십니다. 근데 진료를 하다 보면 같은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목이 뻐근해지거나 자세가 안 좋을 때 두통이 심해지시고, 어떤 분들은 과식하시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될 때 두통이 같이 나타납니다. 즉, 겉으로는 같은 두통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시작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통의 이름이 아니라 이 두통이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그 두통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그 지긋지긋한 두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통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추, 목의 상태와 위장, 소화기의 상태입니다. 진료를 계속 하다 보니 잘 낫지 않는 두통의 상당수가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최신 연구에서도 목 문제나 위장 기능 이상이 만성 두통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라는 진단명에 이끌려서 정작 중요한 시작점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진단명이 틀렸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 안에서도 경추나 위장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시작점을 같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경추에서 시작되는 두통에 대해 알아봅시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뻐근하면서 두통이 같이 오는 경우, 아니면 컴퓨터나 핸드폰을 오래 하고 나면 어김없이 머리가 아픈 경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이건 목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체형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경추 주변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 긴장이 쌓이면 경추 관절과 인대에 부담이 걸리면서 통증 신호가 머리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목의 문제가 머리의 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경추가 문제인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해보시면 되는데요. 1단계, 거울 앞에 평소 자세로 서보세요. 옆모습을 봤을 때 귀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면 거북목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은 체형적으로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목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이 뻣뻣해지게 만듭니다. 2단계는 경추 관절 검사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보세요. 이때는 양쪽을 다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쪽으로 잘 안 돌아가거나 돌릴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 경추가 틀어지고 관절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경추 테스트 해보셨나요? 신호가 있으셨든 없으셨든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장 쪽 두통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보통 체했는데 머리까지 아프다 이런 거는 많이들 느끼세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아도 위장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위장성 두통을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꼭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비가 있거나 가스가 자주 차거나 배가 빵빵하거나 역류하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거나 대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이런 것들도 다 소화기 기능 저하의 신호인데요. 본인은 더부룩한 게 없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소화기 때문에 두통이 오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채로 두통약만 먹는 거죠. 왜 위장이 안 좋으면 두통이 올까요? 우리 몸의 장과 뇌는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장-뇌-축이라고 하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면 자율신경이 긴장하면서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가스가 차거나 복부가 굳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뇌축을 통해서 뇌에 염증 신호가 전달이 되고요. 그게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위장 기능이 떨어졌는지도 지금 바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고요. 딱 두 가지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복진입니다. 복부 상태를 직접 눌러서 판단하는 진단법입니다. 똑바로 누워서 본인의 손가락을 이용해 배를 눌러보는 겁니다. 명치 아래 부분이나 배꼽 주변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빵빵한 느낌이 들거나 혹은 누를 때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소화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율신경이 긴장하면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복부 근육이 경직되거나 가스가 차면서 복부팽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뇌축을 통해 두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눌러보니까 내 배가 딱딱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혀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혀는 소화기와 더불어 내장 기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한의학뿐만 아니라 기능의학과 같은 서양의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서 혀를 한번 내밀어서 확인해 보세요. 소화기능 저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징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혀 표면이 갈라져 있는지 보세요. 이걸 설열이라고 하는데요.
위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혀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갈라진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혀에 백태가 끼어 있는지 보세요. 이걸 설태라고 하는데요. 이 태라는 거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찌꺼기입니다. 위장관에 염증이 생기면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혀에 백태가 잘 끼는 상태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위장 기능 상태를 파악해 왔는데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도 혀의 미생물 분포가 위장 상태와 유의미하게 일치한다는 게 확인되면서 현대의학적으로도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추 문제와 위장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세가 무너지면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주고요.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적으로 염증 환경으로 변하면서 경추 근막이나 관절도 안 좋게 만들거든요. 두 가지 테스트 모두에서 신호가 느껴지셨다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추 쪽에서 신호가 왔다면 자세와 경추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 스트레칭이나 파스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 위장 쪽에서 신호가 왔다면 식습관과 자율신경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화제나 두통약만으로는 반복되는 패턴이 끊기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나머지가 계속 두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관리법과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이게 과연 정확한 건지 의문이 드셨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테스트들만으로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방향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테스트들입니다. 오늘 테스트들에서 신호가 느껴지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진료받기가 어렵거나 시간 내기 어려우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